내 스마트폰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지는 않을까? 어르신, 스마트폰 속 내 정보 혹시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엿보고 있다는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안전하게 바꿔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의 스마트폰 지킴이 이인선입니다. 저는 대형 통신사에서 25년 동안 보안 사고만 다뤄온 실무자입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스마트폰을 그냥 쓰면 내 정보가 줄줄 샌다더라. 네, 맞아요. 조금 무서운 이야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참 편리한 도구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소중한 개인 정보가 새어 나가고 있어요. 이건 뉴스에도 잘 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아주 쉬운 말로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우리 어르신들 스마트폰이 훨씬 더 안전해질 거예요. 그러니 잠깐 시간 내서 집중해 주세요. 이건 몰라서 당하는 피해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알려드리는 정보는 정말 돈 주고도 못 들을 귀한 정보예요. 이런 유익한 내용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왼쪽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댓글도 듣고 계시는 곳 하나만 적어주세요.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영상 만들어 올릴게요. 자, 정보 막으러 가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설정은 바로 내 위치에 관한 거예요. 스마트폰에는 위치 정보라는 기능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는 기능이죠. 참 편리한 기능인데 어떤 앱들은 이 위치 정보를 내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가져가요. 왜 위험하냐고요? 제 고향 친구 어머니인 부산 용호동에 사시는 73세 최말숙 어르신의 이야기인데요. 수년 어르신이 날씨 앱을 깔았더니 이 앱이 계속 어르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스팸 문자가 엄청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이 자주 가시는 병원 주변의 광고 문자였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위치 정보를 가져간 앱들이 광고 회사에 팔아넘겼기 때문이에요. 생각만 해도 오싹하지 않으세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디 사는지, 어떤 경로로 움직이는지 다 알게 돼서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이걸 악용할 수도 있겠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위치 정보가 새어나가면 내 생활 패턴이 노출돼서 맞춤형 광고가 폭탄처럼 쏟아지거나 심지어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이용될 위험도 커져요. 어르신, 지금 계신 곳 근처에 할인 행사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 정보를 아는 척하며 접근할 수 있거든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어요? 나도 모르게 내 위치가 누군가에게 알려진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참 찜찜하고 불안한 일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해요. 먼저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으로 쭉 내리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작은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위치라고 써 있거나 동그란 관역처럼 생긴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 그림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앱 권한 같은 글자가 보일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각 앱마다 내 위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할지 말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자주 쓰지 않거나 굳이 위치 정보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앱은 항상 허용 대신 앱 사용 중에만 허용 또는 허용 안 함으로 바꿔주세요. 예를 들어 손전등 앱이 내 위치를 알 필요는 없겠죠? 제가 보기엔 손전등 앱이 위치를 아는 건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것만 잘 설정해도 내 위치 정보가 함부로 새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답니다. 우리 어르신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더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중간에 잠깐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설정은 앱이 내 사진첩을 몰래 들여다보는 걸 막아야 해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바로 사진이에요. 우리 스마트폰에는 가족 사진, 여행 사진 등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어떤 앱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진첩에 마음대로 접근하려고 해요. 왜 위험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앱이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사진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그 안에는 은행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 사진이나 개인 정보가 담긴 문서 사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런 사진을 찍지 않는 게 가장 좋지만 실수로 찍었을 수도 있죠. 최악의 경우에는 내 사생활이 담긴 사진들이 유출될 수도 있어요. 제 아는 분 댁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0대 김영숙 어머님이 카톡으로 받은 사진을 다운로드했는데 그 사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알 수 없는 앱이 깔렸다고 해요. 그 앱이 어머님 사진첩에 있는 사진들을 자꾸 이상한 곳으로 보내려고 시도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죠. 만약 내 사진이 유출된다면 이걸 나쁜 사람들이 협박에 이용하거나 내 신분을 도용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원치 않는 광고에 내 사진이 사용될 수도 있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내 소중한 추억들이 나쁜 일에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아까처럼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아래로 쭉 내리면 설정이라는 토끼바퀴 모양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걸 누르세요.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찾아서 누르세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앱 목록이 쭉 나올 거예요. 이제 각 앱을 하나씩 눌러보세요. 그러면 권한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 권한에 들어가서 사진 및 동영상 또는 저장 공간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를 눌러서 이 앱이 내 사진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진 편집 앱은 사진을 봐야겠지만 게임 앱이나 손전등 앱은 굳이 내 사진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 앱들은 허용 안 함으로 바꿔주세요. 굳이 필요 없는 앱이 내 사진을 들여다보는 건 정말 경계해야 해요. 이것만 잘 설정해도 내 소중한 사진들이 훨씬 안전해진답니다.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정보에 대해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세 번째 설정은 앱이 내 주소록을 몰래 가져가는 걸 막아야 해요. 세 번째는 바로 주소록입니다. 스마트폰 주소록에는 우리 가족, 친구, 지인들의 연락처가 가득 담겨 있죠? 그런데 어떤 앱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 주소록 정보를 가져가려고 해요. 왜 위험할까요? 내 주소록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이고 그분들도 소중한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 앱이 내 주소록을 가져가서 나쁜 곳에 팔아넘긴다면 내 지인들에게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 전화가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대구 달서구에 사시는 70대 초반의 제 지인 김철수 아버님께서 어떤 무료 게임 앱을 설치했는데 그 앱이 아버님 주소록을 몰래 가져갔대요. 나중에 아버님 연락처에 있는 분들에게 이상한 광고 문자가 마구 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너무 미안해 하셔서 제가 다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식으로 주소록 정보가 유출되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혹시 저한테 연락처 좀 넘겨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묻지 않고 마음대로 가져가는 건 정말 나쁜 행동이죠. 혹시 내 지인에게 나 때문에 이상한 연락이 갔던 적은 없으셨나요?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아까처럼 설정 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어가세요.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누르세요. 내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앱 목록에서 각 앱을 하나씩 눌러보세요. 권한이라는 글자를 찾아서 누르세요. 연락처 또는 주소록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앱이 내 주소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메시지 앱이나 전화 앱은 연락처가 필요하겠지만 손전등 앱이나 계산기 앱은 굳이 연락처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 앱들은 허용 안 함으로 바꿔주세요. 안 그러면 내 주소록이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 있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내 지인들 정보도 소중하니까요. 잠깐 쉬어가면서 차 한 잔 드시면서 들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절대 채널을 돌리지는 마세요. 이만큼 중요한 정보는 다른 데서 잘 안 알려줘요. 네 번째 설정은 내 정보를 마음대로 주고받는 맞춤 광고를 꺼야 해요. 바로 맞춤 광고에 관한 거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관심 가질 만한 광고가 딱딱 뜨는 경우가 있죠? 신기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건 내 정보가 광고 회사에 전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광고 자체는 해롭지 않지만 내 관심사나 인터넷 사용 기록 같은 정보들이 광고 회사로 마구잡이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내 정보를 가지고 나를 분석하고 나에게 딱 맞는 광고를 계속 보내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어떤 물건을 찾아봤는지, 심지어는 내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알 수 있게 돼요. 이걸 또 다른 곳에 팔아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70대 여성 박정숙 어르신 한 분은 건강식품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어느 날부터 스마트폰만 켜면 온통 건강식품 광고만 뜨더래요. 처음엔 신기했는데 나중엔 너무 많이 와서 귀찮고 무섭기까지 하셨다고 해요. 결국 전화번호까지 바꿔야 했답니다. 제 어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셔서 제가 직접 해결해 드렸어요. 내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면 스팸 전화나 문자가 폭탄처럼 오고 심지어는 나를 속여 돈을 빼앗으려는 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내 관심사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건 몰라서 당하는 피해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다시 설정 톱 유리바퀴 모양으로 들어가세요. 이번에는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라고 써 있는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 안에 광고라는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세요. 그러면 광고 개인 맞춤 설정 해제 또는 광고 아이디 재설정 같은 버튼이 보일 거예요. 그걸 눌러주세요. 어떤 스마트폰은 구글 설정 안에 광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꼼꼼히 찾아보면 다 보인답니다. 이 설정을 끄면 더 이상 내 정보를 기반으로 한 광고가 뜨지 않게 돼요.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겠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고 살기에도 바쁜 세상이잖아요. 다섯 번째 설정은 불필요한 알림을 끄고 내 생활을 보호하세요. 바로 알림에 관한 거예요. 스마트폰에서 띠링띠링 하면서 계속 울리는 알림들 있잖아요. 카톡 알림이나 문자 알림은 필요하지만 어떤 앱들은 너무 많은 알림을 보내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이런 알림들은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 보게 만들고 집중력을 흐트러뜨려요. 또한 불필요한 알림이 너무 많으면 정말 중요한 알림을 놓칠 수도 있죠. 게다가 어떤 알림은 우리가 보지도 않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어떤 정보를 보여주기도 해요.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0대 할머님 박순자 어르신은 주무실 때도 알림이 계속 울려서 잠을 설친 적이 많으셨대요. 나중에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스마트폰을 아예 꺼놓고 주무시는데 혹시라도 자녀들 연락이 안 올까봐 걱정까지 하셨다고 해요. 정말 안쓰러운 일이죠. 이런 불필요한 알림은 우리의 시간과 집중력을 빼앗고 나아가서는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밤늦게까지 울리는 알림 때문에 수면을 방해받을 수도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주무셔야 하는데 말이죠. 그럼 이렇게 막아볼까요? 다시 설정 톱 유리바퀴 모양으로 들어가세요. 알림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찾아서 누르세요.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앱 목록이 쭉 나올 거예요. 각 앱마다 알림을 보낼 수 있게 할지 말지 결정하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앱은 알림을 끄세요. 예를 들어 게임 앱에서 계속 지금 접속하면 보상 드려요. 같은 알림이 온다면 꺼버리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 스마트폰이 계속 시끄럽게 울릴 거예요. 이것만 잘 정리해도 스마트폰이 훨씬 조용하고 편안해질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의 평화로운 시간을 지키는 방법이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여섯 번째 설정은 자동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내 데이터와 정보를 보호하세요. 자동 업데이트에 관한 거예요. 스마트폰 앱들은 가끔씩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잘못된 부분을 고치기 위해 업데이트라는 걸 해요.
그런데 이게 자동으로 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 업데이트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첫째,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해 버릴 수 있어요. 와이파이가 아닌 데이터 요금제를 쓰시는 어르신들은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죠. 둘째, 가끔은 업데이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업데이트하고 나니 앱이 이상해졌다거나 갑자기 느려졌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셋째, 더 중요한 건 업데이트를 빌미로 새로운 권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갑자기 내 위치 정보를 가져가겠다고 하거나 내 사진에 접근하겠다고 하는 거죠. 인천 계양구에 사시는 70대 중반의 저희 아버님도 스마트폰 업데이트를 잘못 눌러서 데이터가 거의 다 사라졌던 경험이 있어요. 와이파이 연결 안 된 상태에서 대용량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월말에 요금 폭탄을 맞으셨죠. 제가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데이터 요금을 많이 쓰게 되거나 앱이 이상해져서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손해를 보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자동 업데이트를 완전히 끄기보다는 중요한 업데이트만 내가 직접 하도록 바꾸는 게 좋아요. 설정 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어가세요.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누르세요. 맨 위에 점 3개가 있거나 설정 또는 환경 설정이라는 글자가 보일 거예요. 그걸 누르세요. 자동 업데이트 또는 앱 자동 업데이트라고 써 있는 부분을 찾아서 누르세요. 와이파이에서만 또는 수동으로 업데이트 같은 옵션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 와이파이에서만을 선택하거나 아예 자동 업데이트를 끄는 걸 추천해요. 내가 직접 확인하고 업데이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답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집에 와이파이가 연결된 상태에서만 업데이트가 되도록 할 수 있어서 데이터 요금 걱정을 덜 수 있어요. 그리고 업데이트 전에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한 번 더 확인할 수도 있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다 끝났으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마지막 설정은 개인정보 보내기 기능을 확인하고 끄세요. 바로 개인정보 보내기 기능이에요. 스마트폰에는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폰을 쓰는지,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같은 정보들을 회사로 보내는 기능이 숨어 있어요. 좋게 말하면 사용자 경험 개선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내 정보를 계속 감시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나 개인 정보가 계속 회사로 전송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정보가 직접적으로 나쁜 곳에 쓰이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이런 정보들이 쌓이고 쌓이면 내 사생활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앱을 얼마나 오래 쓰는지, 어떤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는지 같은 정보들이 모두 기록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충남 천안에 사시는 70대 초반 할아버님 이영호 어르신은 스마트폰을 켜놓기만 해도 배터리가 빨리 닳고 데이터도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이 개인정보 보내기 기능이 계속 작동하고 있어서 배터리와 데이터를 소모하고 있었던 거죠. 괜히 내 정보가 셀 수도 있고 배터리만 닳게 만드는 기능이라 저는 끄는 걸 추천해요. 내 스마트폰 사용 패턴이나 사생활이 계속 회사에 기록될 수 있고 데이터 요금이 나도 모르게 나갈 수도 있어요. 특히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수집된다는 건 왠지 찜찜한 기분이 들죠. 우리는 우리가 뭘 하는지 남이 다 아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다시 설정 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어가세요. 개인정보 보호 또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누르세요. 그 안에 진단 및 사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전송 같은 글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면 사용 안함 또는 동의 안함 같은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서 이 기능을 끄세요. 어떤 스마트폰은 구글 설정 안에 사용 정보 및 진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 기능을 끄면 내 스마트폰 사용 정보가 회사로 전송되지 않으니 훨씬 더 안심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 스마트폰이 튼튼한 성처럼 안전해졌을 거예요. 내 소중한 정보는 내가 지켜야 해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저 이인선 아저씨와 함께 스마트폰에서 꼭 꺼야 할 7가지 설정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떠셨어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따라 해보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정말 노력했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건 몰라서 당하는 피해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소중한 개인 정보를 지키는 건 훨씬 더 중요해요. 어르신, 스마트폰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당했던 것뿐이죠. 오늘 알려드린 7가지만 기억하시면 누구보다 안전하고 똑똑한 스마트폰 사용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큰 편리함을 주지만 그만큼 우리가 조심하고 관리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소중하니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 어르신들이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영상을 돌려보시거나 젊은 자녀분들이나 손주들에게 물어보셔도 좋아요. 저도 늘 어머님, 아버님께 이렇게 알려드린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꼭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스마트폰 쓰시는 어머니, 아버지께도 꼭 알려드려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다음번에도 우리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스마트폰 지킴이 이인선이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기세당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